안녕하세요. 유리와 인생의 허동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랑 디저트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제가 카페를 17년도부터 25년도까지니까 몇 년이죠? 17, 18, 19, 20, 21, 22, 23, 24, 25, 9년 했네요. 네, 9년 정도를 했어요. 카페 운영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창업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커피랑 맨 처음 카페를 시작했을 때 제일 인기 많았던 메뉴인 스무어딥. 요즘은 그래도 많이들 아실 텐데 한때 유행했었죠. 예, 9년 전에 맨 처음 시작했던 메뉴 중에 하나죠. 예, 그거를 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뭐 스무디에는 사실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 정해져 있어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초콜릿이랑 그 다음에 마시멜로 딱 두 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 메뉴를 만들었을 때는 이 누텔라를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는 그 초콜릿 칩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녹는 경우가 있어서 화력이 좋은 오븐을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가정용 오븐을 쓸 거라 안 녹을 것 같아서 이번에 누텔라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단순하고 누텔라를 담아줍니다. 제가 단 거를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메뉴를 만들고 나서 정말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애용했던 메뉴 같아요. 도움도 많이 줬었고 카페 운영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주시고요. 마시멜로가 들어갈 건데요. 마시멜로는 모양 잡아주면서 하나 더 넣어볼까요? 빵빵하게 보이려면 많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 상태로 오븐에 구워주실 거예요. 그럼 구워지는 동안에 뭐 간단하게 카페 시작한 이유부터 좀 얘기해 보면 제가 원래 군인이었어요. 직업 군인. 실제로 장기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군 생활을 하다가 회의감이 어느 순간 들었죠. 내가 생각했던 군대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꿈꾸던 미래가 이게 맞나?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게 맞는 삶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가지다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역을 준비하게 됐어요. 전역 준비하는데 애가 있는 입장에서 전역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결혼도 한 상태였고 그때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역을 한다 그랬을 때 처음엔 반대했죠, 와이프도. 갑자기 전역을 한다 그러니까 장기자가.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해를 해줘서 전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역하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와이프랑 둘이서 되게 많은 얘기를 가졌었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진짜 둘이 카페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매일 주말마다 다니고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가고 우리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커피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녁까지 한 3, 4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부터 카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카페를 시작하게 됐고 제가 전역하기 1년 전에 이제 와이프가 먼저 카페를 오픈하고 그리고 제가 전역하고 나서부터는 같이 카페를 운영하게 됐는데 그 맨 처음 카페가 카페 마실가다라는 주택 이제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였어요. 1층에서는 카페를 하고 2층에서는 이제 가정집을 하고요. 처음에 그렇게 컨셉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월세를 내기 싫었어요. 월세를 내면 부담감이 강해질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원했던 거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해서 2층 집을 사서 1층에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2층에서는 가정집을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카페를 그 후미진 곳에서 시작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인데 처음에 저희가 카페를 그곳에서 한다 그랬을 때 주변에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반대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물론 반대를 하셨고 저희 아버지 빼고 아버지는 좋다고 하셨고 다 반대를 하셨고 너무 위험하다. 누가 알고 찾아오냐. 얼마 안 가서 망할 것 같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네, 도끼 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죠. 맨 처음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감수했던 것도 있지만 제가 내려오기 전에 와이프 혼자 카페를 운영할 때는 1년 동안 뭐 하루에 3천 원 번 적도 있어요. 한 잔이죠, 한 잔.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 그렇게밖에 못 번 적도 있었는데 내려와서 뭐 사실 SNS도 많이 활용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서 카페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나쁘지 않게 사실 카페가 운영이 됐었고요. 마실가다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재밌게 하기도 했었고요.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해서 재밌게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마실가다가 잘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유혹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큰 데로 가서 장사해볼 생각 없냐도 얘기 들어보고 뭐 체인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얘기를 듣다가 저희가 결정한 거는 아 체인보다는 좀 큰 데로 가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실 마실가다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역하기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3, 4년 동안을 저희가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돼서 좀 큰 데로 가자 했을 때는 평수가 2배 이상이었어요. 준비 기간이 두세 달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두세 달 준비하고 바로 창업했거든요. 그게 저희한테는 사실 꽤 큰 실수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거기서도 배운 건 되게 많아요. 마실가다에서 저희가 옮겨간 게 커피 미각이라는 네임의 카페였는데, 이름의 카페였는데, 커피 미각이라는 카페를 운영했을 때는 평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 동안 저희가 해왔던 방식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영업함에 있어서도 엄청 많이 달라요. 진짜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초반에는. 커피 미각을 하면서 초반에 그 힘듦을 겪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죠. 한 저희가 8월에 오픈하고 코로나가 한 12월쯤 터졌죠?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코로나가 6개월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진 거죠. 터지니까 이제 손님이 안 오시잖아요. 근데 월세는 그대로 나가고 월세 그때만 해도 300이었거든요. 월세 300이 그대로 나가고 손님은 안 오시고 알바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알바생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코로나 끝나면 다시 돌아와라. 미안하다.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나서 와이프랑 저랑 배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배달로만 커피를 했었는데 배달도 잘 안 시켜 드시더라고요. 그때는 월세는 내야 되니까 제가 돈을 벌어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친구 놈한테 부탁해서 친구가 하는 사업 중에 주유소에서 와이퍼 파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주유소 가면 주유할 때 와서 막 와이퍼 갈아주면서 결제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했었어요. 그거를 한 2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어느 정도 메꾸고. 됐나 봐요. 일단 마시멜로가 다 됐어요. 그죠? 요거는 먹는 법이 다 녹았어요. 그리고 바닥을 긁어서 올리면 저 밑에 뒤에 초콜릿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초콜릿이랑 꼭 같이 먹어줘야 돼요. 초콜릿이랑 같이 항상. 음,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맛. 와이퍼 사업에 알바로 갔을 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나름 군 생활하면서 대위라는 계급장까지 달았었고 카페 운영하면서 대표란 얘기 듣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겉모습을 보고서 판단해야만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게. 저는 그때 그걸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카페 운영에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상 운영을 하면서 손님을 대할 때도 저 스스로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됐고, 대하는 방식이나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일 같아요, 저한테는 그 일도.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죠.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알바생들한테 다시 연락을 돌려서 다행히도 다 와줬어요. 그때 일했던 친구들이 다 다시 와줬고 같이 일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뭔가 내가 그냥 이런 카페 말고 좀 더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카페가 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로스팅 카페였거든요. 로스팅 카페면 생두를 만지잖아요. 저희 슬로건이 생두부터 커피 찌꺼기까지 활용하자였거든요. 찌꺼기를 활용해서 연필도 만들고 그다음에 애들 수업 할 수 있는 재료들도 만들어 보고 뭐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적 기업을 도전하게 됐고요. 사회적 기업이 되고 나서는 이제 교육 쪽으로 많이 했었죠. 학생들 교육도 많이 하고 고생하시는 대표님을 알게 돼서 그분이 카페를 그러니까 어머님들이죠. 어머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길래 카페 컨설팅이랑 메뉴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렸었고 학생들 중에서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교육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카페가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일자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주고 목도나루라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멘토로도 활동을 하고 뭐 그런 것들 활동하고 사회적 기업 활동하면서 뭔가 좀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뿌듯하게 느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재미가 좀 있어졌죠. 사실 계속 재밌게 하긴 했어요, 일은. 카페 일도 사실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재밌게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도와주고 나 어른들을 도와주고 내가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조차 왜 솔직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 오다가 작년에 이제 저희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급하게 폐업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사실상 제 힘을 그 정도 써가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제한 사항이 있었고 힘든 부분도 조금 있었고 저도 많이 지쳤고 하다 보니까 제한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서 좀 빠르게 결정을 하고 폐업을 하게 됐죠. 제 카페 스토리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카페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을 것 같아요. 카페가 어떻게 보면 접하기 진짜 쉽잖아요. 창업하기도 쉽고 저도 솔직히 쉽게 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카페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카페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요. 왜 카페를 오픈하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대답은 하나같이 동일해요. 커피가 좋아서 카페가 좋아서. 근데 사실 그렇게 쉽게 할 만한 게 카페가 아니거든요. 카페가 진짜 할 거 많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되고. 근데 많이들 이제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시작하셨다가 이제 몸소 깨달음을 느끼시고 카페를 꾸준히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고 폐업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겪으면서 되게 발전된 케이스였고 카페를 창업한다 그랬을 때 일단 반대부터 하진 않지만 그래도 반대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아직도.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 얘기해 보자면 저희가 이제 카페 마실 가다라는 카페를 운영했을 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2층짜리 주택 개조 카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층짜리 주택 개조 카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들 주변에서 와요. 그렇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아주머니 뭐 이런 경우였거든요. 아니면 저 뒤쪽에 사시는 아주머니 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다. 2층 집이다 보니까 2층에서 이렇게 밤에 저녁 먹고서 이제 와이프랑 애기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단골 손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혹시 뭐 하냐고. 그래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려오라 해서 내려가니까 남편분이 제주도 가서 갈치를 잡아오셨다고 갈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김치는 뭐 허다하고요. 그다음 그런 단골 손님들은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카페가 이제 주말 되면 거의 만석이었거든요. 웨이팅이 있었어요.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카페다 보니까 웨이팅은 거의 없지만 뭐 거의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오시면 앉을 자리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골 손님들이 그럼 우리 2층 가 있을게. 2층에서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드세요. 2층 저희 집이니까. 그럼 저희 집 거실을 내드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 집 2층에서 드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연인일 때 와서 결혼까지 하고 아기까지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촬영도 왔었어요. 촬영도 몇 번 왔었어요. 와서
유명한 배우도 본 적 있고요. 완전 통으로 대관해서 이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프리마켓 공간으로도 운영이 됐고, 뭐 다양한 활동을 그 동네에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조만한 도시에서, 조만한 도시가 아닌가요? 청주면 좀 큰 도시인가? 하여튼 그런 도시에서 진짜 그 비아동이라는 조만한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곳에서 있는 진짜 조만한 카페였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활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매출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꾸준히 성장을 했었고요. 커피 미각 같은 경우에는 알바생들하고 추억도 되게 많아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장 다음 주도 봐요. 알바생들하고. 다음 주에 결혼하는 친구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한테도 고맙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이 인생에 어떤 영향이 있으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사람은 언젠가 만나요. 제가 받았던 교훈은 그거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그 마실 가다가 근처긴 해요. 마실 가다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 근처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낯이 익더라고요. 그러니까 9년 전이죠. 9년 전에 단골 손님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저희를 알아보시고 그때는 그분 대학생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피아노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 만나면서 아 진짜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다양한 곳에서 만나요. 손님으로 오셨던 분을 만나기도 하고 손님인데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가는 은행의 지점장인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분도 저를 모르고 있다가 그때 처음 만나고 사실 카페라는 공간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긴 하지만 거기서 쌓았던 인맥이 사실상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쌓았던 인맥도 굉장히 중요한 인맥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아 그럼 실패한 인생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폐업을 했으니까 실패한 인생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실패했다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실패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물론 폐업을 했어요. 제가 원해서 했던 폐업도 아니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해서 했던 폐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좀 빨리 폐업을 하고자 한 거였으니까 그런 폐업이 과연 저한테 실패였을까라고 하면 전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커피 미각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법인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 체계에 대해서도 배웠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다 도움이 되는 거고, 저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해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기를 할 생각으로 군대에 들어갔고, 거기서 군 생활을 뭐 10년, 20년 할 생각을 했었지만 애초에는 실제로는 9년 했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을. 9년 했는데 9년이란 시간이 절대 아깝진 않더라고요. 거기서 배웠던 것도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거기서 만난 사람도 너무 좋았던 사람들이고 제가 군대가 저랑 맞지 않아서 전역을 한 케이스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대에 대한 추억이 나쁘거나 하진 않아요. 군대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군대에서도 좋은 경험을 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나와서도 사회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사실 제가 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같이 촬영하는 팀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던 일이죠. 그럴 만한 일이고 근데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상은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같이 지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노홍철이 그 얘기한 걸 봤거든요. 어떻게 형님은 항상 그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노홍철이 될 때까지 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모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될 때까지 해보고 정말 안 됐을 때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있을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후회보다는 거기서 뭘 느꼈는지, 뭘 얻었는지를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뭐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삶에서 좀 느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기대하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앞으로 뭐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재밌는 거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창업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고생길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고생한 만큼 돌아오는 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사가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거나 너무 자신감 잃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뭘 얻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럼 내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더 좋은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니까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면 뭔가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노력하는 삶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업도. 제가 창업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요. 창업기를 얘기한 거죠. 사실 창업기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카페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그렇고 창업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항상 매출에 신경을 쓰시고 고민이 항상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것보다 내가 창업을 해서 거기서 뭘 배웠느냐, 내가 어떻게 지냈고, 어떤 사람들과 만났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창업하실 때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반드시 뭔가는 얻어 가시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하시고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좀 즐겁게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순간을 좀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일 많이 남더라고요. 기억에 재밌게 하는 게. 그래서 재밌게 창업하시면 분명히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또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창업 관련된 네, 또 다른 계획이 있거든요, 저희가. 뭐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또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좀 그런가? 하여튼 뭐 적당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창업기도 저희가 찍어서 올리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거 말고도 요리,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에 와인, 뭐 와인이 아닌 다른 주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걸 가지고 저희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재밌게 또 이야기하고 좀 더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 거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료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